그래서 오늘 뭐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그러면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클리어가 되시면은 이 사업의 한 6, 70%는 이제 이해가 되신 거고 가장 큰 고비를 넘으셨다. 어느 정도 신뢰도, 구조를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상의 재원이 뭐냐, 과연. 아까 얘기했던 거. 리워드 재원이 뭐냐.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명확치 않으면요, 사기입니다. 두 번째, 그 보상을 왜 주지? 나한테 왜 주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보상을 주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과연 뭐지? 아니, 회사가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예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럼 회사가 이익이 있어야 나한테 그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이 이익이, 회사가 얻는 이익이 클리어가 안 되면은 역시 일정 기간 돈을 모아서 먹고 튀려고. 처음에는요, 이 금융 피라미드, 금융 다단계는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는 줄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아요.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이 작을 때는. 근데 이 피라미드, 삼각형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줄 돈은 이만큼인데 들어오는 돈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돌려막기가 안 돼요. 그때는요, 들고 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혹자들은 폰지도 계속되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폰지 사기도 계속할 수 있으면 사업이다. 근데 구조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나눠줄 게 요만큼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줘야 될 돈 이만큼이고 들어오는 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끝과 말로가 생기는 게 폰지 사기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세 가지, 보상 재원이 뭔지, 보상은 왜 주는지, 그러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될 영상이 있어요. 앱을 깔려면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구글의 통행세, 인앱 결제 강제. 이건 6월 14일 기사죠. 전자책 가격 인상 불가피. 뭐예요? 결국에는 공급사들한테 인앱 결제를 강요하면서 30% 이상을 떼가면서 이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전가가 된다. 그런데 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특히 애플 스토어, 얘네들도 할 말이 있는 게요. 얘네가 이렇게 강제를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구글의 마케팅 담당 임원, 까만 피부의 여자도만요, 인터뷰를 했어요, SBS하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당해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만일에 우리 구글이 없었다면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 있었느냐. 니네들 우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었었니?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성장에 기여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30% 이상을 떼갈 수 있다. 당당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식민지화가 돼가고 있다고까지 표현들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한국인 만들면 전 세계 최고예요. 이건 두말의 여지가 없어.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K-웹툰. 이걸 다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그냥 한국이 만들면 그냥 최고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네 있죠.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가 주로 한국이에요. 넷플릭스 상위 10개 랭킹을 보면요. 드라마 중에 5개, 6개가 항상 한국 드라마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디즈니월드 겁니다. 디즈니월드도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넷플릭스가 이게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된 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디즈니월드가 배가 아프잖아요. 쟤네들 내 거 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고 있네?
그래서 디즈니 콘텐츠를 다 빼버리고 지네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빠져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디로 달려왔을까요? 한국에 달려왔어요. 한국에 달려와서 4조 원을 풀어제끼면서 우리한테 콘텐츠 만들어서 공급해줘. 그 정도로 한국이 만들면 세계 최강이에요. 이미 전 세계는 K 콘텐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구글에 올린다고 해서 넷플릭스에 올리고 애플스토어에 올린다고 해서 얘네들이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법 다운과 불법 복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돈을 달래야 줘. 그리고 얘네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진보적인 걸 만들어도 얘네가 싫어. 그러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얘네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태계가 획일화돼 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폐쇄적으로 한다. 기업 비밀, 영업 비밀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KOK가 블록체인으로 구글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 구글 플레이 대신에 블록체인 플랫폼인 콕플레이를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근데 얘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네는 뭐예요? 일반 플랫폼에다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큰 회사예요. 그럼 우리도 일반 플랫폼에다가 광고 마케팅을 했다고 쳐요. 시작은 할 수 있었겠죠? 못 큽니다. 얘네한테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으로,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가자. 뭘로? 블록체인 기술로. 과거에는 얘네한테 올려봐야 불법 다운, 불법 복제를 막아내질 못했어요. 돈을 달래야 줬어요. 동남아시아 카드가 없어서 결제를 못하니까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어, 컨텐츠를. 이런 것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면은 완전히 다 해결이 된다. 지적재산권도 보호되고, 얘네가 갑질하고 폐쇄적인 플랫폼인 반면에 우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토큰만 가지고 카드 없어도 자유롭게 결제가 되고 투명하게 정산이 된다는 건요. 자, 제가 가령 게임 공급사예요. 이걸 가지고 얘네한테 올리면은 이런 것이 하나도 보호도 안 될 뿐더러 정산 자체도 돈을 달래야 줘요. 그리고 정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니라고 내역을 발표하면 기업 비밀, 영업 비밀이라서 쟤네가 밝히지 않아요. 폐쇄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 반면에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콕플레이에 올려요. 그런데 이 콕플레이에 올린 것 중에 여러분들 같은 유저 중에 한 분이 딱 결제를 했다. 다운을 받고 결제를 했다. 즉시 나한테 꽂힙니다. 정산이 돼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에요. 모든 게 투명해진다.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콕플레이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사업을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다단계꾼들이 한 게 많아요. 과거에 물류 다단계 했던 사람들이 만든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건 뭐예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금융다단계를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로벌 K 컨텐츠라고 돼 있죠. 4대 특징 중에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모든 사업들은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심지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쟤보다 내가 법률 지식이 더 뛰어나니까 니네 소비자들, 니네 유저들 나한테 와. 매출 올리는 거거든요. 다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요. 너는 지금 A라는 화장품 쓰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내가 B 화장품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걸 한번 바꿔봐. 이런 거였잖아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매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품은 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나오는 걸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도 안 팔아요. 상대가 K 콘텐츠를 좋아하고 K 콘텐츠 쓰고 있고 K 콘텐츠의 매니아인데 걔 보고 야 우리 콕플레이가 Y 콘텐츠를 만들어냈으니까 Y 콘텐츠를 한번 바꿔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공감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그렇네?
어떤 것도 팔지 않고 어떤 것도 바꾸라고 하지 않나요? 예, 이미 상대는요, K 콘텐츠의 나의 고객이에요. 전 세계인이. 이미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것도 바꾸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너는 지금 K 콘텐츠 즐기고 있는데 그 K 콘텐츠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돈만 쓰든가 아니면 콕 플레이를 통해서 K 콘텐츠를 즐기면서 돈을 벌어가든가. 상대가 뭘 선택할까요? 상대가 뭘 선택하겠어요? 이것을 광고 마케팅이 아닌 구전 광고 마케팅으로 하는 것이 KOK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바꾸라고 하지 않고 팔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플랫폼과도 협업이 가능하고 토큰 하나면은 뭐 카드 없어도 전 세계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라마, 예능, 게임, 웹툰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이 안에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마존과 알리바바까지 집어넣었어요.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까지 들어간 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이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 내용이에요. 이 피드라고 해서 회사가 지나온 역사, 뉴스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KOK 뭘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단적으로 누군가 물어오신다면요. 무료 회원 가입시키시고 다 볼 수 있거든요. 무료 회원 가입해도 이 피드를 3번 이상 보라고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미래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과거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는 과거는요. 2년 동안의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림만 있던 시절부터 지금 모든 것이 팩트화되어 있고 검증된 내용까지 모든 뉴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거짓말이 있다면요. 지금 난리가 났을걸요. 자, 피드는 KOK의 과거의 역사이다. 앞으로의 좌표는 뭘로 보면 되냐? 백서를 보내주십시오. 백서. 백서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함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괜찮아요. 한 3번만 읽으시면 이 사업의 흐름을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보내줬는데도 상대가 읽었는데도 그래도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도 괜찮겠죠? 아니야.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돈 벌 팔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끊으세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모든 사업을, 모든 사안을 자, 호기심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보느냐,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 낭비예요. 자, 콘텐츠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콕플레이는 100% 사기다. 왜 사기냐?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논리가 있어요. 100% 사기다. 왜 사기냐? 콘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월 7% 이상의 수익을 주느냐? 우리가 고정률 된 거 아니에요? 계속 줄이는 겁니다. 과거 12% 주다가 9% 주다가 지금 7% 줬잖아요. 예. 토큰 공급량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들은 7%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들의 얘기가 맞죠. 콘텐츠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매출이 나와가지고 이익이 나와가지고 그 큰 보상을 돌려줄 수 있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거꾸로 한 거거든요. 사업을 거꾸로 한 거야. 우리는 콘텐츠를 사오는 것부터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광고할 돈으로 유저를 먼저 모아놓으면은 콘텐츠가 지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지금 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야? 유저를 먼저 모으는 거다. 유저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가 들어왔어요. 영화가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또 안티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기껏 신작이라고 들어온 게 다 구닥다리 영화 들어왔다라고 또 그래요. 이러니까 사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KOK를 몰라도 참 많이 모릅니다. KOK는 뭐죠? 한류 콘텐츠 문화를 가지고 주 아이템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이미 검증이 된 영화라 해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새로운 신작이 필요한 거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외국
들은요 한국에서 검증되고 히트친 영화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정말 요만큼도 모르면서 입방을 찌어대요. 그런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죠. 자, 쇼핑몰은 지금 최저가면 사시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일반 쇼핑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오픈마켓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제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갑의 내용이에요. 뭐 굳이 채굴 안 하셔도 지갑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채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KOK 블록체인 플랫폼에 실제 참여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드로 참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를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견고함에 기여를 한 거예요. 기여했기 때문에 기여한 것은 반드시 보상, 리워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리워드가 뭐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KOK 네트워크는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KOK 플랫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고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KOK를 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리워드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채굴이에요. 이것을 해야만이 KOK 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든지 이러한 그림으로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이만큼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지 검사하나요? 그리고 누가 보여주나요? 의미 없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그림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 구조가. 자, 쿠팡이 성공한 기업인가요?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모른다는 절반. 성공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시총 100조를 기록했어요. 다 아시죠? 시총 100조면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삼성전자가 500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카카오가 2등, 3등이에요. 얘는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근데 이 쿠팡이 적자예요. 적자 기업이에요. 작년에 얼마를 적자 냈어요? 6,800억을 적자를 냈어요. 680억도 아니고. 6년 동안, 이제 6년밖에 안 된 기업이거든요. 6년 동안 4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어요. 저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손정희 씨는 아랑곳 없이 계속 돈을 부어버렸어요. 4조 6천억 중에서 2조를 손정희가 부었습니다. 38%를. 2조 넣고서요. 6년 만에 38조 벌었어요. 손정희 씨는. 그럼 쿠팡은 왜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히트를 쳤을까? 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아마존보다 쿠팡의 성장세가 훨씬 더 높다? 왜 이렇게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유저 수를 모은 거예요. 사람을 먼저 모은 거예요. 사람을. 총 유저 수가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인데 그 중에 유료 회원이 있습니다. 아주 충성도 높은 진성 회원들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아, 유료 회원이세요? 예. 혜택이 많나요? 하여튼 이 진성 유저, 충성 높은 진성 유저들이 쿠팡의 매니아가 된 거거든요. 저도 쿠팡 매니아예요. G마켓 쓰다가 쿠팡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이 없다고 해요. 너무 편해요.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고요. 가져가 그러면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아요. 바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라인 쇼핑 편합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사람을 500만 명을 진성 유저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 사업이 뭐예요? 쿠팡 플레이를 먼저 했어요. 우리 콕플레이처럼 OTT 서비스를 먼저 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대상이죠. 그 다음에 뭘 내놨어요? 쿠팡 이츠를 내놨습니다. 먼저 투자를 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수익 사업을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은 쿠팡의 적자폭을 한번 보세요. 6년 동안 4조 6천억을 적자를 냈는데 작년 적자가 6,800억이에요. 우리는 작년 적자 6,800이면 이러죠? 아니 6년 전보다 적자폭이 이렇게 줄었어요. 줄었다는 건 뭐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카카오가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카카오에 왜 참여했어요? 카카오톡 20원짜리 문자 아끼려고 한 달에 고작 몇천 원 아끼려고 카카오에 끌려 들어갔어요. 맞죠? 2년 반을 우리한테 무료 문자 서비스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그러니까 통신 3사가 다 무료 문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우리를 사람을 무료 문자로 모아놓고서 뭘 했죠? 애니팡 게임을 탁 떨어뜨렸어요. 수익 사업을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500원 1,000원 내고 다 전 국민이 전 세계에서 애니팡 게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게임 머니가 떨어져. 게임 머니가 뭐예요? 빨간 하트. 금단 증세가 나오죠. 밤에 잠 안 와요. 그러면 빨간 하트, 게임 머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구할 수 있는 방법. 돈 주고 사든가 친구 초대를 해야 돼요. 카카오가 이걸 노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안 살 거야. 분명히 친구 초대할 거야. 무료 문자로 이만큼 사람을 모으고요. 애니팡 게임으로 이만큼 모아놓은 데다가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별의별 수익 사업을 다 떨어뜨려서 지금 한국 2등, 3등의 글로벌 집단이 돼버렸어요. 우리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왜 똑같이 가냐면은 이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컨텐츠를 집어넣고 여기에 소비자를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게 하고 그 매출의 수익을 공급자하고 나하고 플랫폼하고 나눠 갖는 게 플랫폼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조해서 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컨텐츠 공급자들한테 개발사들한테 가서 야 우리 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구글은 니네한테 30% 떼가는데 우리는 5%만 떼갈게. 싸게 받을게. 앞으로 우리가 유저가 많이 들어올 거야. 니네 컨텐츠 좀 영화 좀 게임 좀 여기다 넣어줄래? 그랬더니 이 컨텐츠 공급사들이 뭐 이런 게 다 왔어? 왜? 왜? 야 거기 유저가 없는데 매출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내가 수수료를 내고 왜 들어가는데 거기를 차라리 내 라이센스를 사가. 우리 지금 영화도 모두요 다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도 있고.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게 남의 것을 올리고 소비자를 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돈 써가면서 컨텐츠를 사와야 되는 겁니까? 광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을 테니까 니네 광고비 싸게 받을게. 광고 좀 넣어줄래? 광고주들도 안 들어와요. 아무리 싸게 받아도. 광고를 볼 사람이 없는데 내가 거기 왜 들어가는데?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뒤집어 버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야. 돈 내면서. 그럼 사람을 먼저 모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쿠팡과 카카오처럼 우리는 사람을 먼저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모여요? 카카오톡처럼 뭔가 혜택, 베네핏,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사람은 간사해서 딱 알면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자산이다 힘이다? 자산이자 힘이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여기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이 빅데이터가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는요.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진료 기록이 블록체인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은행에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병원에 갈 때마다 찍잖아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되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로 이미 개발이 됐어요. 거기에 관련된 코인 자체가. 그리고 내 진료 기록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죠. 근데 돈은 누가 벌어가요? 병원이 진료비만 가지고 돈을 버는 데가 아니에요. 내 진료 기록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제조하는데 약품회사 이런 데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가지고 지네들이 돈 벌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내 정보는 내 거야. 내 정보 쓴 대가를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모이면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요. 빅데이터 자체가 기술력이고 돈이에요. 사람이 몰리면 무조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컨텐츠가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죠. 아니, 거꾸로. 사람이 모이면 컨텐츠가 지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돈 벌려고. 그런데 컨텐츠가 많아지면 또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 더 늘었죠? 그럼 또 다른 컨텐츠가 또 들어옵니다. 상식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모아놔야 된다. 사람을 먼저 모아놔야. 자, 이 우아한 형제가 뭐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은 뭐다? 플랫폼 사업은 뭐다? 회원수가 성공의 열쇠다. 배달의 민족도 카카오도 쿠팡도 모든 플랫폼은 사람 수가 우선이다. 그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동건, 이병헌이 소지섭이한테 광고비 주면서 광고하면은 왜 여기 콘텐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나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얘네 줄 돈으로 우리가 구전 마케팅에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무진장 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게임사 빅3 돈 벌어서 광고 선전비로 다 썼다. 게임사 빅3가 우리나라의 빅3거든요. 이게 전 세계 빅3예요. 1, 2, 3위가 다 한국 업체입니다. 이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5%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컨텐츠 하면 그냥 왕이에요, 왕. 대단한 나라예요. 광고 선전비로 다 썼다. 왜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쓰느냐. 이 디지털 컨텐츠의 좀 속성,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요. 두 번 다시 제조 원가가 안 들어가.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음악이든. 그렇죠. 두 번째는 재고에 부담이 없어. 유통기한이 없어. 안 썩어. 그죠? 세 번째는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돼.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돼. 드라마든 만화든 게임이든 중독성이 있어요. 또는 이게 도박성이 있어요. 온라인 도박, 갬블성 있는 게임 무진장 많거든요. 게다가 선정성까지 있어요. 15세 미만 사용가 게임만 하더라도요. 여성들 가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실제 게임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잘 이용한 게 바로 이 디지털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광고비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고비를 어떻게 뿌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들은 판매를 해온 걸 가지고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가입하는 것을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이 다단계 판매가 수당이 3단계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단계 판매에 의해서 법에 맞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법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방판법에 있는 사업 권유 거래. 우리는 어떤 것도 안 팔죠? 우리는 뭐예요? 친구 초대예요. 애니팡 게임에 친구 초대. 마켓컬리가 친구 초대하면 5,000원인가 주죠. 지금 거래소가
누구를 레퍼럴 코드를 줘가지고 친구 초대하면은 뭐 포인트도 주는 데가 있고 에어드랍 주는 데도 있고 10,000원씩 주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요. 과거에 구글도 페이스북도 모든 기업들이 이 레퍼럴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리퍼럴 마케팅은 어떤 것도 팔지 않아요. 맛집 소개한 거예요. 맛집 소개. 다단계 판매하고는 근본적으로 근본도 틀리고 법률적으로도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수당이 없습니다. 추천 수당, 무슨 직급 수당 이런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아무리 리퍼럴 마케팅이라고 해도 이건 학습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자꾸 외부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차제 이걸 한번 뜯으러 고쳐보자. 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콕플레이, 콕프론티어를 함으로써 선망의 대상, 돈을 많이 벌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존경받는 대상이 돼야 되겠다. 부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같이 챙겨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다단계 아니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만 당당할 게 아니라 남이 보는 것도 아 이건 우리가 알던 그거하고 틀리네 딱 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1억 명의 프론티어 개척자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자, 이 프론티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론티어의 역할은 뭐예요? 회사의 매출을 즉 게임하고 쇼핑하고 매출을 올려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출을 올려주는 존재는 여기 있어요. 3단계 마지막 단계 컨슈머 단계입니다. 이 프론티어의 역할은 브랜드 인지도 KOK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확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채굴을 받아서 채굴권을 획득해서 세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론티어 역할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나중에 돈을 벌어주는 유저는 뭐예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유저, 컨슈머.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토큰의 홀더, 세계 유수의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매니아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장이 되면요. 이 사람들이 토큰을 사고 팔아요. 투자 목적으로. 그러다가 우리의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사고 파는 것보다 채굴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 유리하니까. 또 우리 프론티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KOK를 알리는 물리적 시간보다 세계 유수의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순식간에 KOK를 인식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우리가 멤버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지금 2단계에 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아이고 컨텐츠가 없는데 사기야. 말이 안 돼. 그런 분들은 논쟁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년 뒤에 다시 오세요. 욜로 모시세요. 세상은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사람과 그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맨 위에서, 맨 정상에서 얘네들이 매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를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수수료를 낼 것이냐. 예. 판단하셔야죠. 우리는 한국 회사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회사예요? 글로벌 회사예요? 예, 한국 법인 맞아요. 근데 글로벌 회사예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 그것부터 가르친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린 처음부터 글로벌이었고 앞으로도 글로벌이에요. 한국은 대상이 오히려 아니다. 왜? K 콘텐츠를 제일 못 알아듣고 제일 모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지척에 널려 있거든.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통계도. 다이너마이트 작년 11월에 그 포트나이트라는 가상 메타버스에서 BTS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오픈을 했어요. 그때 한국의 접속률이 9%밖에 안 나왔어요. 트래픽률이. 나머지는 91%는 전 세계에서 트래픽률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한국인들이 우리 K 콘텐츠에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킹덤이란 드라마 안 보시잖아요. 예, 좀비 드라마고. 근데 전 세계는요, 킹덤이란 드라마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이 킹덤 2까지 나왔고, 킹덤 1 드라마 때문에 아마존에서 갓하고 호미가 매출 1등을 기록을 합니다. 왜? 그 킹덤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조선에 한국의 모자가 차양이 해를 잘 가리겠고 통풍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한때 1등을 한 이유가 킹덤이란 드라마 때문에. 우린 정작 모르는 드라마인데. 일본은 지금 사랑의 불시착에 지금 빠져 있어요. 130여 개국에 약 40여만 명. 글로벌이다. 우리는 글로벌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한 명, 두 명씩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저절로 벌립니다. 왜? 국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광고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볼 거고, 어떤 사람은 게임 할 거고, 안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쇼핑할 거고, 안 할 거고, 하던 말던 회사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광고주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